네, 지금부터 제3강 판 이동의 원동력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1번, 3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 12번, 14번을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풀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인을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면은 연약권은 액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답은 네, X입니다. 우선 연약권 자체는 상부 멘틀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알고 있어야 하고, 고체 상태 중에서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멘틀 대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멘틀 대류밖에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X로 보면 되고 밑에 가지고 왔습니다. 멘틀 대류 외에 판을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해저면 경사에서 중력의 힘으로 미끄러지는 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2번이 가장 힘이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세다. 왜냐하면 해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세게 됩니다.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주요 힘으로는 멘틀 대류가 있지만 그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힘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X. 그리고 3번.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판이 갈라지면서 해령이 생성된다. 이거 맞죠? 선생님이 계속 그렸던 이 산 중에서 여기 열곡이라고 했고 바다 밑에 있으면 이 산 전체가 해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해령이라는 것 자체가 밑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점차 판이 생성돼서 양옆으로 벌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 답은 5. 자, 4번. 섭입대에서 침강하는 판이 기존의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자, 우리 여기서 침강하는 판이 기존의 판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침강하는 판 같은 경우는 섭입하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요. 잡아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같은 경우는 우리 해령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양옆으로 밀어내는 힘인 장력, 으로 인해서 양옆으로 판들이 점차 생성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번 내용은 섭입대가 아니라 해령, 즉 발산형 경계에서는 기존의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X. 자, 여기까지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이제 플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판이 섭입하는 경계 아래에서는 섭입하는 경계예요. 섭입하는 경계 아래에서는 무슨 플룸? 맞아요.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무슨 플룸이 발대되어 있나요? 아시아 지역은 대륙이죠. 대륙 밑에는 거대한 플룸 하강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는 플룸 하강류가 있고, 자, 3번.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지역은 지진파 전파 속도가 주변 멘틀 물질보다 느린가요, 빠른가요? 맞아요. 느립니다. 자, 선생님이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단단한 정도라고 했는데 단단한 정도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온도와 밀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뜨거운 플룸의 경우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고, 반대로 더 단단한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열점의 위치는 대체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열점의 위치는 대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판이 이동해서 우리 하와이 같은 섬이 생겼다고 했죠. 자, 그리고 5번.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도 문제를 풀 거지만 판의 이동 속도가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점차 열점에서 멀어져요. 화산섬은. 그래서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 많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판 내부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판 내부라고 했어요. 판 내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플룸 구조론이죠. 그쵸? 판 내부가 아닌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해구, 해령, 또 뭐 있어요? 뭐 습곡산맥 같은 것들은 우리 모두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와이 같이 판 내부에 갑자기 나타난 화산섬 같은 경우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열도 지역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화산섬이며 판의 이동 방향은 A와 B 중 하나이다. 자, 우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열점이 폭발을 하고 있죠. 열점으로 인해서 여기서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억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열점에서 가장 먼 지역인 디귿이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화산섬, 얘가 두 번째 화산섬, 여기가 세 번째 화산섬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우선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맞죠? 우리 열점이라는 것 자체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화산섬의 생성 순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다. 자, 선생님이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가 많고 화산섬의 나이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더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생성 순서는 디귿, 니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B이다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 헷갈리면 샤프를 하나의 열점으로 해놓고 손바닥을 움직이면서 화산섬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라고 했죠.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오래된 화산섬 있죠? 여기 디귿이죠?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 있는 방향 쪽으로 판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 있는 쪽 방향, 여기 A, 이쪽 방향으로 화산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죠. B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기억만 맞네요. 그래서 1번. 자, 잘 풀 수 있었나요? 판 이동 방향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 있는 쪽으로 이동한다를 기억하고 풀면 됩니다. 자, 6번. 그림 가나 다는 어느 지역에서 플룸에 의해 화산섬이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뜨거운 플룸이다. 맞죠? 우리 플룸 상승류라고 했을 때 상승한다 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밀도가 낮고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화산섬 A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니은이다. 자, 우리 화산섬 보면은 지금 현재가 여기예요.
현재가 여기.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졌던 화산섬을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얘가 세 번째죠. 그럼 첫 번째 화산섬이 만들어진 방향 쪽인 기역이 판의 이동 방향이 됩니다.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화산섬이 있는 쪽 방향으로 판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역이 되죠. 이동 방향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화산섬의 형성 과정은 가나다 순이다. 자, 화산섬의 형성 과정 볼까요? 자, 화산섬은 맨 처음에 뜨거운 플룸류가 형성을 해요. 상승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화산섬이 만들어지면서 판은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화산섬이 차례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다나의 순서죠. 그래서 답 1번. 자, 이렇게 잘 풀고 있나요, 여러분? 잘 풀고 있기를 바라면서 이전에 미리 풀었던 친구들이 1번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1번이죠. 앞으로도 1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보고. 자, 이제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 보면 6월 모의고사네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폴름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폴름과 차가운 폴름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봤을 때 우리 A 같은 경우는 대륙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대륙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는 폴름은 무슨 폴름? 맞아요. 차가운 폴름이죠. 자, 그리고 B를 봤을 때 B는 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달궈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뜨거운 폴름,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화산섬들이 얘로 하와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문제 봅시다. 자, A는 뜨거운 폴름이다. 아니죠. A는 차가운 폴름입니다. 그리고 니은. 열점은 B에 의해 만들어진다. 맞죠? 열점은 뜨거운 폴름이 올라오는 그곳을 열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는 고정되어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맞고. 자, 디귿. X부터 X 다시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이다. 자, 여기 외핵과 내핵의 경계인가요? 아니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이 뜨거운 외핵에 의해서 달궈져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외핵과 멘틀의 경계이죠. 그리고 차가운 플룸은 어디 경계에서 나타나나요? 맞아요.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런 섭입대에 있던 판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은 1번. 또 1번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12번. 12번은 선생님이 한번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영상 토대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봤을 때 재작년 3월 모의고사네요. 폴름 상승률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잉크를 넣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열한 것이 피어오르는 실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잉크가 플룸은 플룸이죠. 플룸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초가 외핵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물이 멘틀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플룸 상승률에 해당한다. 맞죠? 우리 외핵에서 달궈져서 위로 올라가는
플룸 같은 경우는 플룸 상승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고 니은 기억은 주변 찬물보다 밀도가 크다. 자, 우리 봤을 때 이 올라가려면 어떠한 물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밀도가 주변보다 작아야 해요. 그쵸? 밀도가 작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리고 디귿.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지구 내부에서 내핵과 외핵의 경계부에 해당한다. 또 틀린 내용 나왔죠? 내핵과 외핵이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죠. 그래서 멘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 1번. 자,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플룸 상승류가 밀도에 따라서 밀도가 작아야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 1번. 자, 14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14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플룸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상부 멘틀, 하부 멘틀 다 나와져 있고 외핵도 있네요. 자, 봅시다. 자, 기억. 뜨거운 플룸은 주변보다 밀도가 낮다. 맞죠? 왜냐면 주변보다 밀도가 낮아야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니은 차가운 플룸은 주로 판의 섭입으로 형성된다. 맞죠? 여기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섭입돼. 그래서 판이 섭입이 되다가 이제 주변보다 밀도가 훨씬 크고 차갑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디귿.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상승하는 물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상승하는 물질의 이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뜨거운 플룸. 우리 멘틀과 외핵 경계에서 멘틀이 달궈져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고, 이게 지각과 만나게 되면 결국 열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과 열점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디귿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문제 풀다가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